임시행정수도 만들 때 조건이 문화재가 안 나올 것이었어요. 그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 쪽도 후보였다가 빠진 게 거의 많이 나올 거잖아요. 공주도 그렇고. 그래서 뺀 거예요. 아, 문화재가 나오고. 가장 안 나오고 싶은 게 세종이었던 거예요. 인천공항을 만드는 시점에서 이미 북한의 침공은 없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네. 판교 쪽을 오히려 강남이라고 봐야 된다. 판교부터 삼성전자와 디스플레이에 따라 내려가고 있는 확장 강남 라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자꾸 지역으로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답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거는 열차와 고속도로 따라 움직이는 거지 동작구, 서초구, 성남시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 교통 관련 또 일자리 관련 라인으로 움직이는 라인으로 움직이는 거지. 구별로 묶어지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지난 지선 때 경기도지사 후보들이 사당역에 와서 유세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거는 여기가 결정점이기 때문인 거죠. 사당, 양재, 강남 또는 개봉, 수유 이런 데들이. 그러네. 거기서 이래야지 집에 가시는 네. 경기도민들께 표를 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도민들인데 이분들은 어떤 경우는 태어나기도 서울이었고 학교도 서울이었을 거고 직장도 서울인데 집만 경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내가 왜 서울시장 못 뽑느냐라는 불만이 있기도 해요. 아, 경기도에서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서울시장 뽑아도 되는데? 그렇죠. 왜 내가 집이 여기 있다는 이유로 경기도지사를 뽑아야 되느냐. 내 삶은 오히려 이쪽에 가까운데. 전부 다 이거를 묶어서 대서울이라고 봐야 된다. 대서울? 네, 그리고 확장 강남으로 이해를 해야지 이 사람들의 인생을 하나하나 잡아내가지고 의미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서울이 세계 1위 도시가 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경기도를 다 서울로 묶어버리는 거야. 한 100개 구가 나오겠죠? 그렇죠. 사실 박정희 대통령 때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죠. 실패했다기보다는 중단됐죠.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그렇죠. 1차적으로 광명과 과천은 흡수 예정이었던 거죠. 잘 아시다시피. 네. 그래서 광명에는 한때 국민학교 5학년 만기제도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아. 5학년까지 광명 다닌 다음에 6학년 때 서울 편입하는. 과천도 그런 의미에서 준 서울이었던 거고. 그래서 제가 증언 들은 바로는 한동안 사당동이 별로 안 좋았거든요. 경제적으로는. 그래서 사당동 갈 바에는 과천 간다. 삼봉 간다. 이런 개념이 삼봉 있었던 간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일기 신도시도 네. 붙어있진 않지만 이렇게 띄어져가지고 섬처럼 서울인 거죠. 일로 봐야지 이렇게 묶어가지고 우리 동네니까 사랑합시다 하는 거는 공무원하고 정치인 좋은 일만 하는 겁니다. 아, 그렇죠. 그게 제가 도시바람의 기본 관점이에요. 자꾸 표를 그렇게 묶어서 나누고 막 하는 그렇죠. 거. 어? 예를 들어 경기도 가보면은 네. 이천의 남쪽 장호원 같은 데는 이거는 충청남도보다 더 시골입니다. 이거를 경기도니까 서울이다 묶는 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한편 제가 지난주에 전라도 광주 다녀왔는데 예. 거기 분은 광주 집에서 KTX 광주 송정 와서 타고 와서 서울역에 있는 대기업에 일하고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원래 광주 분이 대서울 시민인 거예요. 그렇게 되죠. 말씀하신 원주도 마찬가지인 거고. 예. 그러니까 이분들이 바라본 서울은 어느 서울이냐는 겁니다. 춘천 사람한테는 청량리는 자기 동네인 거예요. 아. 청량리 사람이 춘천 가는 게 빠르지 금천 오는 게 멉니다. 원주 쪽에서 보면은 뭐 수서나 이쪽이 서울이죠. 가까우죠. 이분들한테 영등포는 정말 먼 땅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어 도봉구 사람한테는 춘천 원주가 친근하지 저 금천 뭐 구로 이쪽 사람은 완전히 뭐 이지 땅인 거예요. 그게요, 맞는 말씀인 네. 것 같아요. 도봉구에 사시는 분들은 춘천이나 의정부 쪽이 더 생활권이 가깝지, 저 강남 가자면 되게 멀게 느껴져요. 강남에 있는 분들한테, 은평구라든지. 은평구 간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먼 데를 간다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같은 서울인데. 근데 이분들은 오히려 이제 광교니 동탄 가는 게 빠른 거죠. 동탄 가는 게 훨씬 마음 편하고, 그렇죠. 거기가 마치 강남처럼 느껴지는 거야, 서울처럼. 거기 제가 생각하는 서울과 대서울의 개념인 건데 피자 조각 좀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피자 조각처럼. 서울에 쪼개져 있고 이렇게 중심부터 거기에 이어지는 게 경기도, 충청남도, 충청북도인 거죠. 쭉쭉 나가고 있는. 그 중에 발전 가능성이 있는 거는 강남 3구와 성남, 분당, 판교 그리고 광교, 동탄, 지제, 배방까지 가고 있는 현재. 아, 요즘에 그래서 그 동네별로 사람들이 자기네 동네를 거의 브랜드화하고 있어요. 뭐 송도 사시는 분들은 인천 산다고 말 안 해요. 그렇죠. 성도죠. 송도 산다 그러고. 용인 안 산다 그러고 수지 산다 그러고. 예, 반포 사는 사람들은 서초 산다고 안 해요. 반포 산다 그래요. 뭐 서초도 좋은 개념인데 나 서초가 오래 살아가지고. 근데 그렇게들 얘기해요.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안양 뭐 이쪽 의왕 그렇죠. 평촌이라고. 의왕이나 안양은 다 평촌이라고 말하고 또 이 평촌에 있는 분들 이분들은
서울 거기 살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그러니까 혹시 경기도 바깥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네. 평촌 분들은 서울이라 그러죠. 맞죠. 평촌에 살아봤어가지고 그렇죠. 서울 왔다 그럽니다. 평촌 분들이 만약에 대전 같은 데 가서 말할 때는 서울 살아라고 말하는 거죠. 왜냐면 서울권이니까. 그 실제로 그리고 그쪽 분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도 실용성도 있고 그렇죠. 서울이라 말하는 게. 또 말하면 이해하기 편안하고. 그러니까 서울에 안양이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에 신도시를 말하면 너무 길잖아요. 설명해도 잘 모를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실제로도 평촌이나 삼본은 사실 서울인 거고 생활적으로 과천도 그런 거고.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서울, 경기도 이렇게 면으로 쪼개는 거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무원하고 정치인만 좋은 일 하는 겁니다. 교수님 보실 때 네. 초기 강남 개발 때 돈을 많이 벌었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강남 땅이 뜰 줄 몰랐다. 알았으면 사는 건데를 말을 하는 거 거짓말입니다. 네, 그거는 그건 옛날 과거의 말이니까. 저는 이미 투자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뛰어들어 더 돈을 번 거지 몰랐던 사람들이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서 떴다는 거 생각하진 않아요. 아, 기본적으로 이런 정보나 예. 이미 상층부가 더 뜬 거죠. 베트남에 가면 도시 개발을 한단 말이죠. 그럴 때 어느 구역에 도시 개발할 거라는 거를 이미 그 결정할 수 있는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래서 거기 땅을 그들이 먼저 매수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를 발표해요. 그 대표적인 게 그 서초동 법조타운에 있는 꽃마을이죠. 꽃동네. 아, 꽃동네, 옛날 꽃동네. 꽃동네 거기 지금의 법조타운 있고 요즘에 이제 정부사 빠지면서 개발 많이 하는 데인데 네네. 거기 90년대 철거민 촌일 때도 이미 수많은 정치인과 법조계 주요자들이 땅을 샀다고 해서 유명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렇게 다 그런 겁니다. 그 개발될 때를 미리 알고 선점하시는 분들이 결국 돈을 많이 벌었다. 그들이 지금은 부자 소리 듣는다. 더 부자 된 거고, 그만 거기서 이제 그분들끼리 갈라진 게 있는 건데, 그래도 강북이 전통적인 부촌이다 와, 신흥 부촌인 강남으로 가자는 갈라진 것 같아요. 교수님 생각할 때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디가 진짜 부촌인 것 같아요? 그 현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그쪽 라인인 거고요. 아파트, 집이 아닌. 그 요즘 부촌은 확실히 반포로 넘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확실히. 이제 제가 살던 고향은 다 사라지고 있는데 주공 아파트들은 예. 거기는 실제로 어렸을 때부터 느낌이 참 살기 좋은 곳이었어요. 그래요? 정말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 주공 아파트, 반포 주공 아파트는 우리 이런 말씀 드리면 죄송한데 고자 아파트라고 그랬었어요. 아, 예. 정관 수술하면 아파트 한 채씩 주고. 그랬었죠. 그러니까 한 채 주는 게 아니라 이제 입주권을 주고 막 입주권 준 거였죠. 예. 유명한 얘기죠. 예. 반포 주공이라 그럴 때, 예. 그 이제 터미널하고 이수교가 가는 라인이 동서로 길게 있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네네, 있어요. 북쪽과 남쪽이 다르죠. 남쪽은 조금 작은 평수고 북쪽이 영화 부천도 부촌이에요. 그 북쪽이라는 말씀이 한강변을 말하는 거죠. 거기 곧바로 넘어가면 곧바로 강북인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강북하고도 연결이 되면서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그리고 전통적인 강남이었던 영등포 라인, 동작까지 영등포였으니까. 과 신흥 강남을 딱 중간 지점. 반포 지금 재건축 들어가는 그 지역은 예를 들어 45평 아파트면 대지 지분이 45평이에요. 그래서 비싼 거였어요, 사실은. 다른 데는 저 타워 팰리스 같은 경우 30억 하잖아요. 30억 하는 그 아파트 예를 들어서 대지 지분이 3평 뭐 이래요. 3평인데 어떻게 30억이야?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너무 거품이라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서울 개발이 되는 것도 아무튼 이게 너무 거품이 많이 껴서 개발되다 보니까 어느샌가 강남 불패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서민들 또는 중서민들이 강남에 대한 약간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서울 집값이란 말을 쓰는 게 너무 애매하다 생각해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결국 강남의 신축 아파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서울 집값이라 그러면 너무 막연한 거예요. 그렇죠. 서울이면 서울도 너무 넓은데. 너무 넓고 다 다른데 그 구축도 중층 아파트도 있고 다 다른데 그러니까 좀 엄밀하게 쓰시길 바라는 건 있어요. 강남 집값은 이제 분리시켜서 따로 얘기하고 어제 맨하탄 집값을 가지고 미국 집값을 말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아시죠? 저희 빅데이터 상의 자료를 보면 강남의 자가 보유율, 자가에 자기가 사는 사람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죠. 다 세대로 살아요. 저 세입자 입장에서 느꼈습니다만. 그러니까 강남에 가면 세입자가 더 많아요. 주인들은 어디 사는지 아세요? 여기 삽니까? 주인들 외곽에 살아요. 외곽도 있고 예. 아예 지방도 있고. 부산, 광주, 그렇죠. 대구 이런 데서 그 특히 태남쪽, 도곡동, 대충 이쪽 아파트들 뭐 부동산 많이 갖고 있어요. 외부에서. 태남에 있는 부동산의 거의 한 30%는 태북 사람들. 그러니까 압구정, 청담동, 삼성동 사람들이 갖고 있어요. 저희 빅데이터를 돌려보니까. 서울이라고 해서 다 뭐 집값이 비싸고 또 부자다. 또 강남이라고 해서 다 부자다. 강남에 사니까 넌 좋겠다. 가 아닌 거죠. 전혀 아니죠. 그러니까
강남은 이제 이미 굉장히 밀도 높은 지역이고 인기 좋은 지역이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봐야 되는 거죠. 강남구 사람들은 수서 이론은 치지 않거든요. 사실 거기 성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쵸. 많이 고립되는 성격이 있어서. 이상하게 거기를 안 쳐주대요 또. 아니, 거기 실제로 가보시면은 당연히 가보셨겠지만 당연히 가봤죠. 고립돼 있잖아요. 약간 산에 둘러싸여 있고. 그 도로를 또 뭐 고속도로 같은 걸 이상하게 멀리 타고 가야 되고 막 이런 것도 있어.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분화해서 봐야죠. 그래서 이제 강남이란 말은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일각에서는 강남 남구, 강남 북구 나누자는 얘기도 있고. 그렇죠. 인구를 보면 그렇죠. 서울의 마포구를 보면 좀 길어요. 동마포, 서마포를 또 구분해요 사람들은.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울도 보니까 서울 집값이라는 그 포괄적인 단어가 좀 애매한 건 사실인 것 겁니다. 같아요. 그게 강남 사람들이 이기심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그게 서로 이해하기 편한 겁니다. 도시 문헌학자로서의 부동산 문제나 땅 얘기, 역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밌네요 이게 하나하나 들어가는 데가. 그렇죠. 게다가 저는 아무런지 이해관계 없기 때문에 네. 플랫하게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그 뭐 부동산의 뭐 가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아무 이해관계가 없어요. 아무 이해관계 없습니다. 음마아파트 앞에 엊그저께 막 물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그렇죠. 거기 원래 그랬던 곳이고 그 구마을 쪽은 물이 안 넘치는 대치동인 거고. 참 어떻게 그렇게 많이 잠길 수 있는. 안타까웠어요 사실은 그거 보고. 안타깝습니다만 강남이라는 데가 정말 사람이 그렇게 많이 살면 안 되는 곳이긴 합니다. 교수님께서 보실 때 강남은 앞으로 정말 부동산 불패가 영원할지 아닐지 요거 한 말씀만 좀. 저는 이거는 약간의 유동성은 있다고 봅니다. 뭐냐면 요즘 제가 대전, 세종, 청주를 열심히 보고 있거든요. 네. 한국의 제3의 메가시티가 탄생할 것인가 문제. 이게 만약 성공한다면 끝없는 상승은 멈출 겁니다. 지금의 한국 최고 수준 유지하겠지만. 근데 이게 실패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리는 확장 강남에 천안 넘어서 세종까지 이어진다면, 연담화된다면 이러면 강남 계속 올라갈 거라 봐요. 확장 강남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강남부터 시작해서 뭐 까놓고 말하면 삼성 라인. 삼성 라인, 예. 삼성 라인이 삼성의 직장 라인, 그렇죠. 일자리 라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삼성의 고위급 임원들은 강남집을 팔고 동탄 그 광교 내려가거든요. 왜냐면 본사가 그렇게 가까우니까. 이 새벽부터 출근하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가치가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그 임원들도 곧 잘리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만. 이사를 그렇게 빡 가지 않을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직접 들은 얘기가 그렇습니다. 결국 고위급 올라가면 판다고. 강남 팔고 내려간다고. 이거는 삼성이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가치가 있어서 삼성이 가진 반도체라는 걸 말하자면 20세기의 석유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근본적 가치라. 그래서 사실 삼성 빼고 강남 저 밑으로 쭉 발전한 것을 논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없다고 하는 하는 거예요. 겁니다. 예. 그리고 삼성이 강북에 가지 않는 건 왜인가도 봐야 되는 거고. 왜 안 가요? 왜 삼성이 개성공단에 안 들어갔는가? 일기 신도시 때 일산과 분당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많은 이제 검색을 해보고 얘기를 들어보는데 북한에서 멀기 때문에 분당 갔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따지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제가 전대사 연구자로서 땅을 바라보는 관점이고 부동산은 경제나 법으로 보시는 분들이 놓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러 감춘 건 아닌 거고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정말 우리 교수님께서 중요한 얘기, 우리가 간과했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게 이 책의 앞부분에 나오는 핵심입니다. 예, 맞아요. 우리는 어디에 살아야 하는가?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그러면 북한 땅하고 좀 먼 곳에 살아야 되네요. 하지만 저는 군사적으로 봤을 때 북한은 핵을 만들면서 남한과의 재래식 무기 경쟁을 포기했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인천공항을 만드는 시점에서 이미 북한의 침공은 없다고 본 겁니다. 노태우 대통령 때. 인천공항을 지을 때는 이제 전쟁은 없다. 대규모는 없다. 이렇게. 연평도 같은 게 있을 수 있지만. 그렇죠. 그런 의미가 좀 있네요. 이 문헌학자분하고 부동산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다르니까. 좀 다르죠. 예, 오늘 이야기 되게 재밌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합니다. 그동안 뭐 개발 얘기만 하고 뭐 어디 값이 얼마다 했는데 그 가격을 쫓아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실 좀 약간 실증도 났었는데 오늘 또 새로운 시선으로 부동산을 바라보고 토지를 바라보게 되니까 새로운 거 한 수 배웠습니다. 어떤 분이 SNS 쓰셨던데 이게 부동산 쪽에 교양 과목이라고. 근데 사실 그런 기초적인 교양 없이 부동산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어불성설인 거예요. 저거 어떤 오피스텔 투자분의 블로그를 봤는데 이분은 빌딩 무조건 뜬다고 보셨더라고요. 그래서 수원 화성 안에 있는 빌딩을 사시려고 했다가 제 걸 보시고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이라는 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걸 새로 느끼셨다고. 이거는 결국 없어질 것이다. 없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실 건 아셔야 됩니다. 기본적인 거는. 땅 파다가 문화재 나오면 스톱. 그쵸. 그게 풍납조성인 거죠. 스톱이에요. 스톱입니다. 그 심지어 그 발굴 비용도 내가 내야 되고. 내가 내야 되고 개발업자들이 제일 피하는 곳이 바로 그런 곳이죠. 그런 거죠.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고. 그래서 박정희 때 이거 마지막인데 임시 행정수도 만들 때 조건이 문화재가 안 나올 것이었어요. 그 조건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논산 쪽도 후보였다가 빠진 게 거의 많이 나올 거잖아요. 공주도 그렇고. 그래서 뺀 거예요. 아, 문화재가 나올 가장 안 나오고 싶은 게 세종이었던 거예요. 문화재가 가장 안 나올 지역을 꼽았는데 그게 세종시다 지금. 여러 조건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야, 이 도시 문헌학자랑 얘기하니까 일반 개발업자랑 얘기하는 거하고 좀 감이 다르죠. 완전히 다른 방향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오늘 우리 도시 문헌학자 김희석 교수님 모시고 오늘 얘기 나눴는데 또 모실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언제든 불러주세요.